지난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막을 내린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3.0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자리였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회원국은 나토 3.0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안보 균형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해당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3.0이란 미국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대신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와 군사적 책임을 더 많이 떠안는 부담 전환과 안보 파트너십의 재조정을 의미합니다. 과거 냉전 이의 나토 1.0과 냉전 이후 최근까지 나토 2.0에 이어 나온 새로운 단계로 이번 앙카라 정상회의는 사실상 나토 3.0 시대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2026년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훈련 지원을 약속했고 2027년에도 최소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언문은 지원의 대부분이 이미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양자다자 기여로 충당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나토 3.0 개막에 대해 미국이 유럽 방위의 짐을 계속 짊어지는 대신 유럽 스스로 무장하고 미국은 조력자로 물러나는 재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2025년 한 해 동안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는 핵심 방위 지출을 1,390억 달러 이상 늘렸고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조달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까지 늘린다는 지난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돈이 있어도 무기를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합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도 정상회의를 전후해 유럽과 캐나다가 이미 2,5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작지 않은 공백을 메우는 쪽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을 이미 갖춘 미국 방산 대기업들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만 미국 방산기업들은 유럽과 3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계약과 합작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유럽 내 패트리엇 미사일 정비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독일 라인메탈과 손잡고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를 유럽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RTX 그룹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스팅어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2030년까지 유럽 내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노스럽 그루머는 유럽 10개국과 무인 정찰기 트라이튼 구매 의향서 교환을 추진 중입니다. AI 도구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이들 기업의 재무 구조를 들여다보면 수주 장호 규모가 이미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불어난 사실이 확인됩니다. RTX는 2026년 1분기 기준 수주 장호가 2,7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늘어난 동시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록히드 마틴도 1분기 말 기준 1,864억 달러의 수주 장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업 모두 유럽발 주문이 수주 장고 증가의 핵심 축으로 꼽힙니다. 해당 영역에서 독보적 위상을 굳힌 업체가 다름 아닌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타임 매거진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위성 이미지와 드론 영상, 지상 첩보를 통합 분석해 지휘관에게 타격 옵션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팔란티어와 함께 브레이브 1 데이터룸을 구축해 자국 방산기업들이 실전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실전 검증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이 팔란티어와 계약을 체결했고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해 카프시 2.5와 데이터 통합, AI, 사이버 보안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국은 최대 15억 파운드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런던을 팔란티어의 유럽 방산 거점으로 삼기로 했고 프랑스 내무부 산하 대내안보총국도 2016년부터 이어온 계약을 3년 연장했습니다. 스페인 디지털 매체 에스쿠도 디지털은 이에 대해 12개월 만에 팔란티어가 미국 공급 업체에서 대서양 유럽 정보 지휘 체계의 척추 일부로 변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독주 체제는 실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풀 분석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순이익은 2023년 2억 1천만 달러에서 2025년 16억 3천만 달러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완전히 안착시켰습니다. 아울러 업체는 실적 호조를 앞세워 2024년 S&P 500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30.5%씩 성장, 15억 4천만 달러에서 44억 8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은 추세가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5% 늘어난 16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133% 급증했습니다. 다만 업체의 강력한 성장이 밸류에이션 논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월가가 크게 경계하는 대목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톡 애널리시스 집계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과거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률은 145배 안팎에 달하고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주가 매출액 비율은 40배를 웃돕니다. 반면 강세론자들은 국내외 정부와 맺는 장기 계약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나토와 미국 국방, 우크라이나 정부를 포함해 한 번 도입하면 교체 비용이 막대한 고객군을 다수 확보한 데다 해당 계약들이 단연간 반복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강세론의 핵심입니다.